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는 준비된 나라라는 평가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은 덴마크 saksobank의 분석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saksobank의 크리스토퍼 덴빅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실질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침체에 대응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한국 원화와 러시아 루블화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aksobank는 또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통화나 재정적 부양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둘 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두 나라뿐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인용해서 주요 개도국 중 한국과 러시아만이 재정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흑자 비율은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크다면서 올해 한국은 2007년 이래 가장 큰 원화 채권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saksobank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으며 제조업 침체 우려가 커지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기 침체란 영업활동 저하, 가격 하락, 구매력 감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 증가, 재고 누적, 디플레이션, 공장 감축, 공공 불안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위 현상들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상황이 딱 경기 침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경제 용어를 살펴보자면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제로이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때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실질 가치 증가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 언론도 디플레이션 위기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팍팍했던 살림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나 반찬값이 떨어지면 좋듯이 말이죠. 아이들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 통신비가 인하되면 질퍽대는 정부라도 다소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로 인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유리해지는 것이 꼭 소비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소매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임금 등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을 낮추어도 기업의 이윤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이 하락하고 완성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컴퓨터 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과거 공황을 촉발시킨 사례로 인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한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기술의 진보, 경쟁적인 시장 구조, 물류 비용 감소 같은 요인에 의한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은 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은 기술 혁신이 아니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초래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 지출을 안 하게 되니 생산된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어 재고를 없애려 하고 1000개 생산했던 것을 500개로 줄이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소비와 투자가 줄거나 안 하느냐 하면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겠죠. 불안정한 나라 살림 운영, 맨날 쌈박질하는 정치인들, 미중 분쟁, 한일 분쟁 등 이 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 혹은 해소되고 있구나 등의 전망이 국민도 기업도 인지하고 불안감이 점차 완화된다면 안심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이런 경기 불황에 현 정부의 퍼주기 운영에 베네수엘라를 빗대며 한국당이 비판하고 이 나라가 마치 무너질 위기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지만 나라 경제가 90% 이상을 석유에만 의존하고 기술 개발에 소홀하다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석유 탓에 결국 폭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경제 상황과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40년대, 50년대 문명도 아니고 요즘 일본의 경고망동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도 정치 엉망, 외교 엉망, 경제 엉망 등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나라 안팎의 여러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 SK 등 기업들의 선전이
여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SNS를 통한 발빠른 소통, 조용하고 치밀한 외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 화이팅해서 현재 여러 대내외 위협 상황을 극복해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똘보TV였습니다.